자, 오늘은 올챙이배, 복부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거의 매일 듣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조금만 덜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빠졌는데요. 이제는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마르거나 정상 체중처럼 보이지만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른바 올챙이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정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6살 여성분이었죠. 키는 160cm, 몸무게는 58kg. 누가 봐도 과체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문제였습니다. 내장지방 수치가 높고 간 수치가 경고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기준치를 살짝 넘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정자 씨는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마른 비만입니다. 몸무게는 정상인데 근육량은 부족하고 내장 지방은 가득 쌓여 있는 상태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적게 먹어도 배가 계속 나오고 운동을 해도 복부 지방은 잘 빠지지 않는 느낌. 특히 40대 이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죠.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뱃살이 아닙니다. 이 지방에서는 각종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 나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 나온 게 건강검진 수치보다 더 무섭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쌓여 있으면 언제든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굶고 운동만 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집니다. 그 결과 조금만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올해 78살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분당에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뱃살 고민을 해결하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찾게 되었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것, 적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식사 시간과 구성, 그리고 수면과 호르몬 조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계란과 이것,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뱃살이 놀랍게 빠지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일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을 조금 바꿔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걸 실천하시면 다음 검진 때 의사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 본격적으로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왜 이렇게 빠지지 않는지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찐 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적게 먹으면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통하던 시대는 사실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단순히 칼로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 시스템이 뱃살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혈당을 낮추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자주 그리고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이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기름을 붓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수면, 밤늦게 먹는 야식, 스트레스와 과로, 스마트폰과 인공조명에 노출된 밤시간.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식에서카디안 리듬가 무너집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 기본 리듬이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지방 대사도 엉망이 되고 뱃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생활법입니다. 낮 동안은 식사를 하고 해가 지면 먹는 걸 멈추고 숙면을 취합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저장했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배고픈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낡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합니다. 이것이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인정받은 원리입니다. 또한 생체시계 이론 역시 2017년 노벨상을 받으며 그 중요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결합되면 간헐적 단식은 뱃살뿐 아니라 노화,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만으로 부족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고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이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과 콩 단백질 조합이 가장 추천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근육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콩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 두부, 땅콩버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조합을 아침 첫 끼로 섭취하면 공복 후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이게 바로 폭식을 막아주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식사 구성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독소 AGES 줄이기입니다. 당독소는 당분과 단백질, 지방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발생하는 노폐물입니다. 이게 쌓이면 피부 노화, 혈관 손상, 염증, 비만까지 유발합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직화구이 고기, 바삭하게 튀긴 음식, 고온에서 볶은 음식, 과일청, 설탕 절임 등. 반대로 삶기, 찌기, 샤브샤브처럼 100도씨 이하에서 조리하는 방법이 당독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샤브샤브는 단백질, 야채, 섬유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 단백질 보충, 당독소 관리, 수면 습관 교정을 같이 시행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루 한 끼 첫 식사 구성 바꾸기에서 시작하면 가장 쉽습니다. 계란 2개, 무가당 두유 1컵, 샐러드 한 접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뱃살 감량의 시동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뱃살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먼저 56살 김정자 씨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자 씨는 키 160cm에 체중 58kg,
표준 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복부는 볼록하게 나와 있었고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경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기준선을 넘으며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고 간 수치도 상승해 지방간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정자 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로 바쁜데 왜 이러죠? 이게 바로 마른 비만의 특징입니다. 근육량은 부족하고 지방은 내장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상태죠. 게다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가 내장 지방 축적을 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자 씨에게 식사 습관을 전면 교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밤 8시 이후 금식, 아침 9시 첫 식사. 아침 첫 끼 계란 2개, 무가당 두유 1컵, 샐러드 1접시. 점심과 저녁 고온 조리 음식을 줄이고 삶거나 샤브샤브식으로 조리. 간식 가급적 생과일, 견과류 위주로 제한. 수면 밤 10시 이전 취침, 침실 어둡게 유지.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체중은 4kg 줄었고 허리 둘레는 6cm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치에서 확인됐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간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가 들어가니까 숨도 편하고요. 옷도 예쁘게 맞아요. 정자 씨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38살 이은주 씨입니다. 은주 씨는 오히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필라테스 1시간, 걷기 2시간씩 꼬박꼬박 했지만 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은 자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지죠? 문제는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 오후에는 간식과 카페라떼, 밤늦게 치킨과 맥주로 마무리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은 잠시 줄이고 식사 시간과 내용을 먼저 바로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낮 12시 첫 식사, 저녁 8시 이전 마무리. 첫 끼 구성 계란 2개, 두부 반모, 땅콩버터 1스푼, 샐러드. 카페라떼는 무가당 아메리카노로 변경. 저녁 술자리는 최대한 금지. 주말마다 샤브샤브 식사로 야채 단백질 보충. 한 달 후 체중은 5kg 감량. 온맵시가 확 바뀌었다고 본인이 제일 놀라워했습니다. 2달 후에는 총 8kg이 줄었고 복부 초음파상 내장지방 지표도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어요. 운동보다 식사가 먼저였어요. 은주 씨는 식습관 교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1살 박영수 씨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쉽게 늘어납니다. 영수 씨도 키 175cm에 체중 82kg, 복부둘레가 거의 100cm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상승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술과 야식이 주요 원인이었죠. 영수 씨에게는 강한 생활 교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술자리 전면 중단. 첫 끼 구성 계란 2개, 두유 1컵, 샐러드. 저녁은 저탄수고 단백 위주로 삶거나 샤브샤브. 수면 패턴 교정 밤 10시 이전 취침, 침실 조명 최소화. 영수 씨의 경우 약간의 걷기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실천한 결과 6달 만에 체중은 10kg 감소, 복부둘레는 15cm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 콜레스테롤,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뱃살이 들어가자 수면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젠 숨차지 않고 등산도 재미있어졌어요. 예전엔 복대 차고 다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 단백질 중심 식단, 당독소 제거, 수면 관리. 이 4가지 원칙을 제대로 실천한 분들은 운동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구나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천법이 바로 여러분의 뱃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 시간표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16시간 굶으라고요? 저는 절대 못해요.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가장 현실적인 시작법은 12시간 금식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밤 8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지방 연소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14시간, 16시간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 몸의 생체 시계를 회복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정상으로 되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첫 끼 식사의 구성입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끼가 바로 공복 후 첫 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는 황금 조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 2개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보충, 무가당 두유 1컵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보충, 두부 반모 또는 땅콩버터 1스푼 추가 단백질과 좋은 지방 보충, 야채 샐러드 한 접시 식이섬유로 혈당 안정화, 견과류 소량 좋은 지방 보충 및 포만감 증가. 이렇게 구성된 식사는 공복 후에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며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고 체지방 저장 신호를 억제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끼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빵, 케이크, 시리얼, 달콤한 과일 주스, 가당 요거트, 과일청, 떡류, 정제 탄수화물. 공복 후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발생해 그날 하루 내내 지방 축적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조리법 바꾸기, 당독소 줄이기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될수록 음식 속 당독소 AGES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당독소가 혈관, 피부, 간, 심지어 뇌까지 손상시키면서 지방 축적뿐 아니라 노화까지 부추깁니다. 피해야 할 조리법, 직화구이, 바삭하게 튀긴 음식, 고온 볶음, 감자튀김, 바삭한 과자류, 설탕, 당금, 청류. 추천하는 조리법, 찌기, 삶기, 샤브샤브, 수비드 방식의 저온 조리. 특히 샤브샤브는 당독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단백질과 채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습관 철저히 관리하기입니다. 아무리 식단을 잘해도 수면이 무너지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 분해와 근육 회복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핵심 시간대입니다. 이때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을 실천하세요. 취침 최소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꺼두기, 침실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기, 일정한 취침 기상시간 유지하기, 수면시간 7시간 이상 확보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의 호르몬 균형이 크게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속도 관리하기입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늦게 느껴집니다. 우리 뇌는 식사 시작 후 최소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한 숟가락 넣고 젓가락 내려놓기.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기. 식사 중 휴대폰, TV 금지하기.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과식을 줄이고 뱃살을 줄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목표 체중 감량 속도 조절하기입니다. 체중 감량은 빠르면 빠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면 수분과 근육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속도, 3개월의 체중의 5에서 10% 감량.
그 후 6개월간 감량된 체중 유지하기. 예를 들어 체중 70kg이라면 3개월 동안 3.5kg에서 7kg 정도를 천천히 줄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감량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 몸은 새로운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인식합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한두 달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합니다. 며칠, 몇 주 동안 급하게 체중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바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항상성 때문입니다. 몸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 뇌는 위기라고 인식합니다. 이대로 두면 굶어 죽겠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급속 다이어트는 거의 실패합니다. 빠진 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체중이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이 반복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TO, 미국 내분비학회, 미국 비만학회 등 주요 기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체중 감량은 서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3개월에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하고 그 체중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뇌와 신체가 새로운 체중을 내 정상 체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과 호르몬 리셋 전략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이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토파지자 가포식 작용 이론입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이 일정 시간 배고픈 상태가 되면 낡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 청소하는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2016년 일본 도쿄 공업대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이 원리를 규명하며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줄고 세포 노화가 억제되며 암세포 발생 위험도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생체시계 이론서 카디안 리듬입니다. 2017년 미국의 세 과학자가 이 분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고 지는 주기에 맞춰 호르몬, 소화, 대사, 수면까지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인슐린 저항성, 지방 축적, 당뇨, 심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 리듬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전략입니다. 이 두 원리를 잘 활용하면 인슐린 분비 횟수를 줄이고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몸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단백질 보충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계란과 콩단백질 조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 콩단백질은 심혈관 부담이 적고 이소플라본이 포함돼 호르몬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첫 끼로 계란 2개와 무가당 두유 1컵, 여기에 두부나 땅콩버터를 소량 추가하는 식단은 혈당 안정, 포만감 유지, 근육 보호에 최적입니다. 당독소 관리 역시 평생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당독소는 고온조리 음식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입니다. 이 물질이 혈관, 간, 뇌, 피부에 침착되어 노화, 염증, 비만을 촉진합니다. 튀김, 직화구이, 볶음, 청류, 당절임 등은 꾸준히 제한하고 삶기, 찌기, 샤브샤브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수면 관리는 생활 습관 중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른바 성장 호르몬 황금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복구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수면 환경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어두운 침실, 전자기기 사용 제한,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 미국 수면재단도 이 원칙을 가장 먼저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의 마법입니다. 이 모든 습관을 한 번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실천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적응합니다. 매일 계란과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 저녁엔 삶은 음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부터,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잠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뱃살은 반드시 빠지고 내장 지방은 줄어들며 건강 수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빠지지 않는 뱃살, 특히 내장 지방. 이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